주제 코멘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이 시간에는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신당 창당 새정치연합의 그 안철수 의원하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신당 창당을 발표하면서 이 경제 문제 이외의 정치 문제가 굉장히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잠재 성장률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신당 창당에 관해서 소장님과 함께 간단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는 신당 창당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장님 견해를 좀 들려주십시오.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야권으로서는 유리하겠죠. 네. 그러나 이게 이런 그 야권 통합 이런 정치공학적인 방법으로 그 국민에게 얼마나 그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그 안정감을 줄지 이건 의문입니다. 신당 창당을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걔 이미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그 혁신과 통합이라는 게 민주당과 통합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총선 전에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집권 여당의 부정적인 그런 여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뭐 김성식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한나라당에서 탈당할 정도로 분위기가 나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20여 석을 얻는 데 그쳐서 사실상 참패를 했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도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3분의 2가 정권교체를 원했지만 결국은 100만 표 이상의 큰 격차로 민주당이 패배했죠. 이런 걸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그 야권 통합이라는 혹은 이제 정치공학적인 어떤 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지 뭐 그건 난 그 의문이에요. 이 콘텐츠 없이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이걸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정치라는 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건데 국민의 뜻이 과연 야권 통합에만 있냐는 이야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바라는 그런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달라. 혹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당 창당을 한다면서 사실상 그런 건 보여준 거 없잖아요. 새 정치를 하겠다? 그건 말장난이죠. 그럼 지금 신당이 창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 못할 거라고 소장님께서는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야당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이기기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이기기 힘들죠. 지금 민주당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잖아요. 그건 분명히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오판이죠. 그거는 자기네들 생각이에요. 뭐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생각이라면 국민들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말도 못하게 어렵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 이 강남의 중심가인데 우리 주변 그 음식점 한번 봐보세요. 음식점도 지금 문 닫은 데가 숱하게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빌딩들, 과거에는 뭐 공석이없어 들어가기 힘들었던데 지금 뭐 임대 뭐 표지판이 곳곳에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자기네들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못 사는 사람들이 먼저 해고를 당하고 또 영세업체들이 먼저 도산을 해요. 지금 영세업체 혹은 그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 야당이
여당을 단순히 공격하는 선에서만은 절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어떤 경제 실정이나 또는 경제 정책들을 전면에 들고 나와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면 있을까요? 야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 혹은 집권 세력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가면 그것만으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 봐봐요. 이명박 정권 연평균 성장률 2.9%, 2.9%란 말이에요. 박근혜 정권 1년, 지금 1년 지났잖아요. 2.8% 성장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라는 게 지난 6년 동안에 기껏해야 2%대 성장을 했는데, 심지어는 단군일의 최대 난이라는 환란을 겪었던 국민의 정부는 연평균 성장률이 5%가 넘었잖아요.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 이거는 통할 수 있어요. 야당이라는 게 야당성이 먼저 전제돼야 하니까. 근데 기초단체 공약 파기했다. 우리들 삶과 그게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이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 민주당 지금까지 뭐 해왔어요? 안철수 의원 뭐 해왔어요? 민주당이 한 일은 딱 두 가지라 그래요, 국민들이. 하나는 뭐냐면 NLL 사태 부각시킨 거하고, 또 하나는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채를 흔들 정도로 중대한 문제죠. 중대한 문제지만 국민들에게는 그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경제난, 이것 좀 해소해줘 하고 지금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야당에는 없어요, 최소한. 지금 자기네들은 그 얘기예요. 우리 복지로 국민들을 위무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복지요? 여기 지금처럼 경제난이 심할 때는 이건 완전히 언발에 오줌 누게. 생각을 해봐요. 경제난이 심각하면 해고당해도 서명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당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지비가 무슨 복지 혜택이 얼마나 혜택 되겠어요? 혜택을 주겠어요? 기껏해 2, 30만 원이잖아요. 최고로 잡아도. 아니면 5, 6만 원이고. 그게 얼마나 혜택을 주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무슨 돈으로? 여러분들 주머니 돈을 긁어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세력만 그걸 몰라요. 한심한 얘기죠, 이건. 경제의 ABC도 모르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현 야당들이 그거와는 관계없는 문제들만 건드렸다. 그래서 지금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지자체 선거도 이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더 중요하게는 지금 지자체 선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 파기 그것만 제기하면 이긴다 하는데, 그것처럼 멍청한 전략적인 선택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 자, 새누리당은 기호 1번을 받아요. 후보 딱 한 사람이. 야권은 탈당해야 돼요. 무소속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선거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2010년 비슷한 참패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만약에 선거가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그 이유가 진짜 난 걱정이에요. 여당도 잘해야지만 야당도 잘해야 돼. 정당 정치 핵심은
잘못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하는 게 진짜 정당 정치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꽃이란 말이에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정당 정치에 꽃이 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정권 5년 내 연평균 2.9%인데 국민들은 다시 또 새누리당 정권 지지했어요. 왜? 민주당한테 시켜봐야 희망이 없거든. 더 나빠지겠거든. 누가 지지를 해? 근데 이번에 통합하면서 기초자치단체 공약하지 않겠다? 이건 말하자면 정당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정당 정치는 그야말로 기초단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단체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봐요. 지금 통합신당이 무슨 이름을 달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통 야당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통 야당들이 지자체 선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투쟁해왔고 노력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해왔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그걸 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통합신당 태어나면 난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니들은 정치의식도 없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공천배제가 당론으로 결정되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결정되냐. 집권당이 그 공약을 내세웠으면 그걸 당장에 공격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말이죠. 정당 정치가 최악일지라도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더 나았다는 게 지금까지 세계사의 경험이잖아요. 정당 정치는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차선이란 말이에요. 아니, 차악일지라도 최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당 정치를 부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인이 정당 정치를 부정한다. 이거 진짜 한심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자꾸 반복하는 얘기지만 국민이 바라는 바, 국민이 원하는 바를 공약으로 내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꼼수만 뜬단 말이에요.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야당이 힘이 없다. 이번에 야당이 지지를 잃었다. 아, 이 기회에 우리 뭐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또 통합하면 내 몫이 커질 거 아니냐. 이런 기회주의자, 분열주의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이런 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그러고 있어요. 혁신과 통합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나쁜 전통이 세워져 있어요. 혁신과 통합 등 뭐 이런 연대, 연합으로 정치공학적인 판단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DJP 연합 같은 경우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때는 특수한 경우예요. 단군위로 최대 난리라는 환란이 터졌잖아요. 명백하게 집권당이 정책 실패를 했잖아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권은 교체됐어요. 그것도 어렵게 되는데 그것도 DJP 연합으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그럼 무슨 세력 뭐 연합으로 됐어요? 네, 오늘 뭐 정리를 해보면 현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특히 경제와 관련된 공약들을 적극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당 정치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서 밀고 나가야 된다로 요약이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내 배 따뜻한 거예요. 내 자식, 내 손자도 취직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여기저기서 일해달라고 사정사정한 그런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 봐요. 우리 지금 11년째 세계 평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잖아요. 특히 지난해, 지난해에는 각각 2.8, 2.0%, 2.8% 성장을 했어요. 이건 115위, 107이라는 참혹하기 짝이 없는 성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계 평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도와 중국처럼 돼요. 175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인도는 4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근데 불과 150년 지나서 어떻게 됐냐? 인도는 2%도 안 돼. 중국은 6% 겨우 돼. 왜?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해외 시장만 잃는 게 아니에요. 국내 시장까지 다 잃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중국은 그 거대한 대륙 국가가 강대국들의 병탐 대상이 되어서 갈갈이 찢어지고 국민들은 그 혼란의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2% 성장률? 이거 5년만 가봐요. 우리 기업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지금 뭐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몇 번, 거의 50% 된다는 이야기래요. 그런 생각도 뜯어고쳐야 돼요. 내수가 성장에 기여하는 게 90%가 넘어요. 성장률이 2% 남짓밖에 안 돼서 내수가 형편없으면요, 기업들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악화되고 있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박근혜 정부가 물론 이제 2년이 채 안 됐지만 2%대 저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거, 이건 어떻게 이해를? 그게 선전선동의 힘이죠. 세상에 2.8% 성장해놓고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예? 경기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래요. 그래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어. 경제 전문가들도 이 성장률은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우리나라라는 게,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좀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 박주영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골 감각이 천부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 박주영을 외면하기 시작했어. 언제부터나 언론이 박주영 아무 역할도 못했는데 계속 박주영만 계속 부상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주영이는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자기 잘하는 줄 알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훌륭한 선수가 지금 유럽에서 3류 선수가 돼 있어요. 언론이 할, 경제 전문가가 할 일이 따끔하게 비판하는 일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박주영 선수처럼 전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박주영 선수가 이번에 평가전에서 결정적인 골을 하나 넣긴 했죠.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뭔가 열심히 뛰려고 해요. 국가대표에서 배제돼서 지 살 길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뛰려고 하잖아요. 정당한 비판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혹한 비판 없는 정권이라는 것은 미래가 없어요. 옛날 왕조 시대에서도 사관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응? 왕의 실정을 비판하는 그 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야당이 해줘야 되는데, 혹은 정치권 밖에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러세요 우리나라 미래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까 내가 좀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현 야권이 소장님의 말씀을 비난이 아닌 비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